다음해 봄 연리갑설이 되던 해에 내가 내 동그라미 1인칭이네요. 일단 학교를 그만두고 대관령으로 농사를 지으러 떠날 때 학교를 그만뒀대. 학교를 그만두고의 밑줄, 농사의 밑줄. 자, 그래서 이 주인공은 뭐했다? 학교 때려치우고 농사 지었다. 달래고 달래던 끝에 그런 허락을 할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의 속도 모른 채 아빠는 뭐야?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했대. 할머니는 그러면 애를 아주 판례시켜 보내지 라고 했다. 처음에 나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다. 할머니 입에서 나온 말이 대법원의 판례는 아닐 테고 나는 나중에 그 말이 무슨 말이었느냐고 아버지에게 물었다. 예전엔 그랬다. 자, 그럼 이제 그에 대한 내용이겠지. 집안에서 어른들한테 농사일을 배우던 아이가 이제 한 사람의 완전한 농부로서 인정받고 또 인정하는 의식이 바로 판례인데 여기에 뭐야? 판례의 뜻이야. 우리 마을에서도 이미 20년 전에 맥이 끊긴 풍습이라고 했다. 맥이 끊긴 풍습. 체크. 그 풍습대로라면 마을 어른들이 보는 앞에서 인절미 한 대 분량을 혼자 먹어야 하고 또 쌀가마니를 지고 동네 한 바퀴를 돌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것이 아이에서 어른이 되기 위한 1차적 시험이라고 했다. 1차적 시험이죠. 그 정도는 돼야 어른이고 또 어른으로서 힘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일단 그렇게 판례를 하게 되면 동네에서 금방 대우가 달라졌다고 한다. 이제까지는 집안일만 하다가 남의 집 모내기를 나가도 어른 한 몫의 품삯을 쳐주고 밭일을 나가도 어른 한 몫의 품삯을 받으며 동네 품앗이 패에도 당당하게 낄 수 있다는 것이었다. 금방 판례를 하게 되면 실제로는 어른 한 몫의 일을 다하지 못하지만 대우만은 그렇게 했다고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금방 판례를 하게 되면 이런 이야기는 판례를 한 지 얼마 안 됐으면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A에 대한 걸 뭐예요? 판례의 뜻과 할머니의 말을 이제 해석해 준 겁니다. 이해됐죠? 그럼 일찍 시키는 것만큼 이익이겠네요. 판례로 애 잡는 건 생각도 안 하고. 왜요? 자, 그러면 나는 어때? 되게 단편적인 단세포야. 아메바야. 그럼 빨리 하니까 빨리 돈 벌고 좋죠? 라고 했어. 그때 아빠가 뭐래? 그걸로 너 죽을 건 생각도 안 하냐?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지. 왜요? 예전부터 전해오는 말이 그렇다. 그해 판례 농구 내려다가 모를 심으면 쌀이 풍년이 되고 밭일을 데려다 버리면 밥 풍년이 든다고. 그러니 이 집 저 집에서 마구잡이로 데려다가 일을 부리다 보니 애 잡는다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거기다 판례 농구는 일하기 싫어도 제 마음대로 깨를 부릴 수도 없게 되어 있는 거고 한마디로 뭐예요? 너 여기저기서 부림당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집 일이 아무리 쌓여도 다른 집에서 품을 사러 오면 판례 농구는 군소리 없이 따라야 하는 게 법이거든. 뭐예요? 거절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전부터 법이 그렇다니 안 따라 나설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니 어쩌다 비오는 날이라면 모를까 판례 농구는 봄부터 가을까지 하루도 쉴 새가 없는 것이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노가다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 얘기를 들을 땐 몰랐는데 나중에 커서 생각해보니 그 법이라는 게 확실히 일리가 있는 제도였던 것이다. 예부터 자 그러면 옛날에는 뭐야? 이게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이제 이해가 잘 된다는 이야기지. 인종 간의 분쟁이 잦은 아프리카 토인들이나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성인식이 한 사람의 완전한 전사를 길러내기 위한 의식이었다면 우리 농경문화권의 성인식은 어린아이를 한 사람의 완전한 농군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의식이었을 것이다. 그럼 뭐하고 있어? 비교대조하고 있어. 그치? 비교대조. 뭐랑? 성인식과 판례를. 판례.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비교대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구나 마을 공동체적 삶에서 농구는 한 집안의 일꾼이기 전에 한 마을의 일꾼이고 그렇다면 그런 일꾼을 만들어내는 것이 마을 전체의 책임이었을 것이다. 저 집에서 하루도 쉴 새 없이 판례 농구를 데려다 부리는 것도 꼭 풍년이 든다는 말을 믿어서가 아니라 그런 말을 핑계 삼아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한 사람의 완전한 농군으로 이 일손을 다듬어주기 위한 혹독한 수련의 과정 밑줄 뭐하고 있어? 되게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어. 다른 어른들보다 일손이 더딘데도 품삯은 똑같이 맡을 때 그 품삯을 받는 손은 얼마나 또 죄스럽고 미안하겠는가. 그것을 털어버리기 위해서라도 판례 농구는 더욱 열심히 일손을 익혔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도 어느새 한 사람의 완전하고도 당당한 농부가 되어갔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에 대한 내용은 뭐예요? 아빠는 너 힘들어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어른이 된 나는 그때는 그게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고 합리성과 당위성을 부여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그에게 했다.
그는 그것과 내가 농군이 되지 못해 애를 썼던 것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했다. 그의 동그라미 쳐봅시다. 나는 거기에 어른으로서의 조건을 한 가지 더 추가했다. 어른은 나이와 상관없이 일로서 자기 경제권을 가진 사람. 일로서 자기 경제권 밑줄. 이게 나의 어른에 대한 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겨울이 되면 어른들이 어느 집 사랑이나 뒷방에 모여 묵내기를 하거나 담배 내기 화투를 칠 때가 있다. 그때에도 자기 경제를 가지고 있는 아이 같은 어른은 그 판에 낄 수 있어도 어른 같은 아이는 그 판에 낄 수 없는 것이다. 한마디로 뭐야? 어른이 되어야지만 거기에 낄 수 있었다. 예를 들자면 다음에 겨울 형과 내 경우가 그랬다. 대관령에 올라가는 농사를 지는 동안 나는 어른들과 당당하게 그런 내기에 화투를 칠 수 있어도 형은 군에서 마지막 휴가를 나오던 때에도 그랬고 제대 후 다시 학교를 다니던 때에도 어른들의 그런 놀이판에 끼고 싶어도 낄 수가 없는 것이었다. 왜? 형은 자기 경제권이 없던 사람이었거든. 이해됐나요? 나는 농사일을 하니까 나에게 경제권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형과 나의 차이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형, 나 이렇게 두 개 차이점이다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왜냐하면 20몇 살이 돼도 형은 아직 집에서 돈을 물어가는 아이지 돈을 버는 어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게 농경사회에서 아이와 어른의 구분이었다. 나는 하루라도 빨리 그런 어른이 되고 싶었다. 그래서 마음대로 화투를 칠 수 있는 어른이 아니라 내 손으로 내 경제를 가진 어른이 되고 싶었던 것이다. 만약 집에서 장사를 했다면 나도 보고 배운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어린 나이에 장사를 하고 싶어 환장을 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17살이 될 때까지 내가 보고 배운 것은 농사밖에 없었다. 그럼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된 것은 다보다 우리 집안일이 가업이 농사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사가 좋아 환장을 했던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했던 환장했던 것이고 비록 몸은 고되고 힘들다 하더라도 그 길이 바로 내겐 농사였던 것이다. 그의 배추 농사는 지지난해 석중이 아저씨의 일을 도와줬을 때처럼 그만했다. 크게 이익이 난 것도 없었고 손해를 본 것도 없었다. 감자 농사는 같은 땅에 지난해보다 수확이 5가만이나 더 많았다. 자, 그럼 배추 농사는 그대로, 감자 농사는 이득. 오케이? 그 수확을 마치고 제일 처음 한 것이 강릉에 내려와 시내에서부터 경포대까지 최고 속도로 달려보고 다시 시내로 들어와 오토바이를 팔아치운 것이었다. 오토바이를 팔았다 이 밑줄. 그것으로 나는 다음 해에 대한 내 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가 그러길 바래서가 아니라 나중에라도 다시 농사를 짓더라도 어떤 일에도 다 때가 있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지난 시간에 대한 두려움처럼 두 번째 여름과 가을 사이에 했던 것이었다. 지난 초여름 내 오토바이 뒤에 함께 타고 대관령에 갔던 승태 누나도 나의 그런 생각을 도왔고 그동안 아버지한테 받은 숙제처럼 그리고 나중에 거기에 내가 더 깊이 빠져 한 권 두 권 읽기 시작해 커다란 서가 하나를 채우고 남을 정도의 이런 책들도 나의 그런 생각을 도와주었을 것이다. 형도 제대의 집에 와 있었다. 그러나 그 재갈무 후도 내가 그렇게 해주길 바라기는 했겠지만 이제는 지난번처럼 함부로 내 삶에 대해 무어라 말하지 않았다. 그 무렵보다 나를 우울하게 했던 것은 지난 이태 동안의 내 삶에 대한 내 스스로의 생각, 거기 밑줄, 내 삶에 대한 내 스스로의 생각. 왠지 그 기간 동안 내가 했던 것은 어른 노릇이었던 것이었다. 어른 놀이였다. 어른 놀이 밑줄. 어른 노릇이 아니라 어린 놀이예요. 노릇과 놀이의 차이를 생각하시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어른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하던 것이었다. 이런 상태로 다시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나 20살이 된다고 해도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이 흘러 30이 되고 40이 된다고 해도 그 일에 대해 어떤 후회나 미련 같은 것이 남는다면 그때에도 내가 하는 짓은 여전히 어른 노릇이 아니라 어른 놀이일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후회와 미련 밑줄? 그럼 이 후회와 미련이 바로 뭐다? 놀이와 노릇을 구별하는 기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번 해에도 배추 농사에서 큰 돈을 만졌다 하더라도 지난 여름 어느 날 갑자기 들기 시작한 그 생각만은 변함없을 것 같았다. 같은 나이에 다른 아이들이 하지 못하고 있는 무언가를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같은 나이에 다른 아이들이 다 하고 있는 어떤 것을 나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뒤늦게야 어떤 후회거나 소외감처럼 조금씩 내 가슴에 스며오던 것이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뭐였어요? 남들 하는 것처럼 빨리 어른이 돼서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었다. 이게 목적이었는데 그걸 추구하다 보니까 어때? 막상 내 스스로 내면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후회와 미련이 같이 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네.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17세가 되던 해 나는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학교를 그만뒀다. 그래서 아빠를 설득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 돼야 되겠죠. 오케이? 할머니는 아버지의 공감하는 입장에서 나의 결정에 대해 조언했다. 아버지의 공감하는 입장이었나? 할머니 아빠랑 공감했어? 아니 빨리 시켜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나는 학교를 그만두고 2년간 대관령에서 배추와 감자를 경작했다. 맞는 말이죠. 농사를 짓던 때에 나는 형과 달리 어른 대접을 받을 수 있었다. 맞는 말이고요. 나는 농사를 시작한 첫 해 배수 농사를 통해 큰 이익을 남겼다. 맞는 말이죠. 네, 그래서 두 번째 해 때는 안 하고 싶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는 뭐에 대한 이야기다? 할머니의 그 판례의 뜻에 대한 이야기고요. B는 뭐야? 이제 와서 그 과정에 대한 걸 의미 부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 봅시다. 답은 뭐예요? 4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성장소설은 주인공인 소년이 어른이 되고자 하는 노력의 과정에서 초점을 맞춘다. 이 과정에서 주인공은 스스로를 시험하고의 밑줄 이를 견뎌내면서 성장하게 된다. 또한 그는 개인의 내면적 자성뿐 아니라 내면적 자성 밑줄, 타인의 시각을 통해 자신이 나아가야 할 방향 밑줄, 이러한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기도 한다. 1번부터 볼까요? 농사를 짓기 이전에 나는 한 사람의 완전하고 당당한 노부모가 되는 것을 어른이 되는 것과 동일시 여겼다. 맞는 말이지? 오케이. 자, 비록 몸은 고되고 힘들 것을 생각하면서도 나가 농부의 길을 선택한 것은 성장의 과정에서 스스로를 시험하고 이를 견뎌내고자 하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맞는 말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커다란 서가 하나를 채우고 남을 정도의 이른 책들에 대한 나의 언급은 타인의 시각에 비해 자신의 내면적 자성이 자아 탐색에 더 큰 영향을 끼쳤다는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다. 맞냐? 좀 애매하지 않아요? 좀 애매한데 이거는 뭐냐면 봐봐, 타인의 시각에 비해 이게 아니라 이 앞에 부분에 뭐가 있었어? 다른 사람도 인정을 해줬다라는 이야기지.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어야 해요. 이해됐나요? 농사를 짓는 동안 나가 했던 것이 어른 노릇이 아니라 어른 놀이였다는 생각을 진정한 자신을 찾고자 하는 노력하는 과정. 그래서 진짜 내면적 성숙에 대한 이야기가 맞는 말이죠. 같은 나이에 다른 아이들이 다 하고 있는 어떤 것을 나만 하지 못한 것과 동일시되면서 나의 농사 경험이 일종의 시행착오로 평가될 것이다. 맞는 말이죠. 이해됐나요?